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기본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원 전략 같은 거와 그리고 논술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입시 계획 안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논술 지원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가 300점, 그리고 출결이 5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최저 기준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 요 경찰행정학과의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의 요 세 가지 과목만으로 그 중에 2개만 이제 해서 합 4등급을 맞추는 것이고, 경찰행정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영역이 합 4등급이 되면 됩니다. 예, 한국사는 4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합 4등급 이걸 기준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시간에 일단 인문계열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자연계열이나 약학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2합 4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등급인가를 다른 학교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교가 이제 경희대학교나 외대 같은 대학인데, 여기는 이제 올해 경희대학교가 수능 최저 기준을 2합 5등급으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2합 4등급이고, 건대, 그 다음에 세종대 이런 대학들과 같은 2합 4등급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요. 보통 이제 건동홍 이렇게 이야기하는 홍익대학은 세계합 7등급이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다만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 논술을 쓰는 날짜가 수능 전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좀 동국대학교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원서를 고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나 건국대 같은 이 대학들은 논술 시험 보는 날짜가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2합 4등급을 맞는 경우에 이제 어디를 써야 될지 그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국대학교 2합 4등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경희대나 외대 같은 이런 대학교 레벨하고 비슷하다는 거를 고려하시면서 이제 논술 준비를, 원서를 넣을 거를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쟁률인데요. 논술 경쟁률은 수능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동국대학은 그러나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하면 이 건국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렇게 경희대학이나 이런 대학교, 외대 이런 대학에 비하면 그래도 경쟁률이 대체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 발표한 그런 수능 충족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실제 경쟁률이고,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 경쟁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경쟁률은 작년 9월 달에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발표한 경쟁률을 갖고 온 건데요. 이거는 지원 경쟁률은 이렇지만 소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을 이제 자동 탈락시키고 남은 학생들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본다면 실질 경쟁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능 충족률은 약 30%에서 40% 정도예요. 30에서 40% 정도가 수능을 충족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쟁률은 37대 이렇게 경쟁률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한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실질 경쟁률의 하향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스스로 또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논술을 지원한다는 것은 곧 수능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어떤 입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합 4등급인 수능 최저를 일단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들이 논술 문제가 좀 이렇게 보통 2문제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3문제인 대학교들, 예를 들면 외국어대나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같은 대학들이 이제 3문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전체 분량은 길지 않은 편입니다. 이거 토탈 다 합쳐봐야 한 1500자 이내로. 그래서 1300자에서 1500자 정도의 어떤 이런 분량인데, 시간은 100분입니다. 100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동국대학교 문제를 써보게 하면 주로 시간이 아주 빡빡하거나 이런 학교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량 대비 시간은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유형이죠. 유형. 요약 설명형, 뭐 비교형, 그리고 또 비판이나 또는 대안 제시형 문제들을 두루두루. 여기는 어떻게 문제를 몇 번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이런 유형들을 랜덤하게 그냥 두루두루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세 문제가 다 비교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어쨌든 이런 유형인데 문제 하나하나가 대체로 독립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제시문이 딸려 있고 문제가 나오고 제시문이 딸려 있고 문제가 나오고 제시문이 딸려 있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문제 하나당 평균적으로 제시문의 개수가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니까 토탈 3문제를 다 풀려면 아무리 안 돼도 10지문 이상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국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하고 달리 제시문의 개수가 매우 많다. 그리고 이 문제가 3문제가 독립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3개 문제가 하나의 주제로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 안에서 제재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학교 문제가. 근데 동국대학은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내기 때문에 3개의 제재를 다룰 수가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재가 3개를 다룰 수 있다고 본다면 제재의 다양성에서는 다른 학교와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뭐 우리가 사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런 뭐 어떤 그런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문제 외에도 문학, 예술, 뭐 생태학적 문제들 그리고 뭐 특히 다른 학교가 많이 안 다루는 예술 지문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학교라서 이 동국대학교를 준비한다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다양한 주제의 글을 잘 독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신문, 기사문과 같은 그러한 시사적인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표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림 이런 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제 그 학교입니다. 여기 요약 설명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스킬 같은 게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시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너무 다양한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제시문의 핵심 논점을 이제 벗어나서 답안을 쓰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만 갖고 왔어요. 하나만. 네, 이제 더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제 좀 찾아서 보시고요. 이제 논제를 먼저 보면, 네, 여기 문제가 여기 있네요. 문제가 길어요. 네. 보이나요? 네, 여기 가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제1장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의 대상을 밝히고 나서 서로 상충되는 한글 맞춤법의 대상을 밝히고 나서 요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해야 돼요. 두 가지 원리를 설명. 요게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제2항 아래에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1항과 2항을 규정한 궁극적인 목적, 바로 저렇게 규정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쓰라고 되어 있는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가에 추구하는 목적을 참고하여 나와 다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문학작품이 쓰인 이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술 문제치고는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바로 한글 맞춤법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국대학교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주제를 내는데 이제 그 교과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교과서, 문학 교과서 같은 이러한 제시문을 이것도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교과서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고 EBS 교재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교과 영역 내에서의 문제를 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에요. 근데도 이제 다양한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보통 논술이 교과 영역에서 낸다 하더라도 사문이나 사회문화나 또는 생윤,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과 같은 그런 특정 사탐 영역에 좀 다른 대학들이 국한되어 있는 데 비해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이 예술, 음미체에서도 나오고 국어, 문학, 그리고 무슨 아까 말씀드린 생태, 생윤, 그런 사문,
뭐 그런 기본 사탐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제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다시피 한 문제 안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많아요. 요구 조건들이.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글자 수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400자 정도의 글자 분량을 요구하고 있고 좀 길게 쓰는 문제의 경우라고 해도 500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줘놓고 글자 수는 여기 안에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하세요. 요구 조건이 많다. 다시 다양한 주제를 낸다. 요구 조건이 많다. 근데 그거를 짧은 글에 작성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떤 그런 문장력, 짧은 내용 안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문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조금만 답안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분량이거든요. 아까 저게 1번 문제인데 여기 250에서 400자에 쓰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으로 본다면 비교형이나 대안제시형 같은 것은 아니고 요약설명형이에요. 요약설명형인데 다만 이제 거기에 문제점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판 유형에 살짝 결합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까요? 여기 지워졌는데 아까 5가지의 밑줄 그었던 5가지의 것을 이제 250자 안에 써야 돼요. 250에서 400자. 그러면 일단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제시문 같은 경우에 제2랑 제1장 1항이 나와 있는데 우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사용한다면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이 언어학에서 말하는 소위 표음주의에 해당합니다. 표음주의. 근데 이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의주의겠죠? 예. 단말이 이런 개념어가 제시문에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는데 적어도 이제 논술 문제를 출제한 학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어는 적어도 한글 맞춤법을 배웠다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나 단어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가 한글 맞춤법에서는 왜 사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2가지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맞춤법의 대상은 표준어이고 요게 대상이고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표의주의 같은 2가지의 원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대상은 표준어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2가지 원리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자, 이와 같은 그런 원리를 설명하되 표음주의는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표기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표의주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걸 주된 목적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건데 그거를 설명해 준 다음에 자, 이 예시를 참조해서 이러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예시를 보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없다지만 이거를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면 없다 같은 것들이 다 없다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소리 나는 대로만 쓰다 보면 이와 같은 단어들의 낱말들의 의미 차이가 표시가 안 되겠죠. 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원칙은 바로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여기와 여기를 띄었을 적에는 이런 의미가 되지만 여기 하나만 띄어쓰기를 하게 될 경우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띄어쓰기 또한 결국 정확한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대상 표준어 그리고 상충되는 2가지 원리는 표음주의, 표의주의인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규정했느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한 의미 전달인 것이고 그러한 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참고해서 나와 다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와 같은 문학 작품이 쓰이는 원리를 쓰는 겁니다. 나는 보다시피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여기 있는 이 여학생은 지금 자신의 습관대로 소위 그 사투리라고 하는 방언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걸로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건 지역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투리이기 때문에. 지역방언인데 이 지역방언으로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매끄럽게 서로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다와 같은 이러한 거는 이 엄마하고 소연이 사이에 여기 뭐 문상, 그 다음에 벅하충, 이와 같이 약간 이 세대 간의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양상은 계층방언이라고 했어요. 계층방언. 이와 같이 언어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전달, 의사소통인데, 이와 같이 지역방언과 그리고 계층방언을 사용하게 되니까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문제점은 바로 방언 사용으로 인한 내지는 표준어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떤 그런 단절이에요. 그런 점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의 이 백석의 국수라는 시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아주 그 짙은 그런 평안도 방언은 뭐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 이런 것도 뭐 약간 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요런 예대가리밭 또는 뭐 혹은 능달 쪽, 양직귀, 능달, 옛다른 산옆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산멍에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방언들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방언들은 문학작품과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고유한 문화 정서와 정체성 등을 담아서, 이와 같은 방언이 오히려 한국인의 고유한 어떤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문화적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작품이 쓰이는 이유를 쓰는 겁니다. 250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술 답안을 쓸 적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세요. 글자 수가 나오면은, 야, 400자 어떻게 써야 되나, 또 400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몰라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논술 답안을 쓸 적에 글자 분량은 문장 개수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신의 문장이 한 50자 정도에서 100자 정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 개수가 길이가 그 정도 되니까, 보통 400자라고 한다면 50자짜리 문장 8문장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50자에서 400자 안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50자짜리 문장으로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50자짜리 5문장에서 8문장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써야 될 게 5가지였으니까 각 하나당 한 문장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글 맞춤법의 대상은 표준어다.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원리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다. 그것이 예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1항과 2항을 규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올바른 의사전달, 의사소통이다. 그런데 이 나와 다에서는 각각 지역방언과 계층방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문제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와 같이 이런 문학작품에서 이런 방언들이, 짙은 방언이 사용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정서와 그 다음에 문화적 정체성, 토속적인 그런 농촌의 세계의 어떤 이 생생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5문장이 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두 문장 정도의 이렇게 그 연결을 위한 문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장까지 계산하면 6문장이나 7문장 선에서 답안이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건데, 동국대는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 대비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답안을 쓰면서 어떤 요구 조건이 나와 있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문장 안에 넣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그 문장력이나 이렇게 표현력, 글을 잘 쓰는 그런 표현력보다는 제시문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출제 의도에 맞게 쓰는, 다소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동국대학은 2합 4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논술 문제는 100분 안에 3개의 문제를 쓰게 돼 있는 건데, 다양한 형태의 제시문을 보여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정확한 독해력, 그러면서도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짧은 글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문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지원하기에 적합한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